이거는 좀 학부모님들이 봤으면 좋겠어가지고 제가 그냥 공유를 해서 제 개인적인 사견을 얘기하는 건데요. 제가 이제 관련된 이제 업계에서 좀 경험을 쌓으면서 나름대로 이제 몇몇 학부모님들을 봐가지고 이런 학부모님들 이제 자녀들 같은 경우에는 학업 성취가 조금 더 빠르고 그다음에 좀 높은 면에 이런 부분들은 좀 어떻게 보면은 좀 안 해야 되겠다. 이걸 하면은 되게 당연히 이제 그 자녀의 학습에 좋지 않구나 이렇게 느끼는 몇 가지가 좀 있어서 제가 공유를 좀 드리려고 그래요. 일단 첫 번째로는 저는 이거 되게 크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의외로 부모님들이 무관심해요. 이거 난 아닌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대부분 제가 이 질문을 하면은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 못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을 겁니다. 여러분들 자녀분들 수학이나 영어 학교에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고등학생의 경우엔 부교재가 뭔지 아시나요? 혹은 교과서가 뭔지 아시나요? 아니면 정확하게 모르더라도 아이가 지금 어떤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뭐 수학이면은 혹은 영어면 어떤 부분이 좀 약한 것 같은지 좀 알고 계시나요? 그 여러분들이 그 자녀 학습에 무관심해요. 이런 식으로 이게 자녀한테 안 물어보더라도 학원을 보내고 있으면은 학원에다가 물어볼 수 있다거나 이런 충분히 이게 가능한 얘기들이거든요. 근데 그 이게 진짜 너무 심할 정도로 너무 무관심해요. 그렇다 보니까 두 번째로 뭐가 있냐면은 그냥 자녀들이 잘하고 있다라고만 생각해요. 그리고 어떤 과제 완수 부분이나 이런 데에는 진짜 무관심하세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그 학원은요, 보내놓으시면은 다 해결되는 게 아니라 그 학원에서 수업만 듣고서 그 사람 성적이 얘 성적이 오를 거면은 그건 신이에요. 그 학원에서 과제가 잘 안 된다라는 피드백이 있으면은 즉각적으로 반응을 하셔야 돼요. 이런 거는 저는 이걸 언제 많이 느끼냐면은 제가 이거 피드백을 줘도 그 소용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너무나 송구스러운데 당연히 과제를 안 해오는 아이들은 어떤 아이들이냐면 기본적으로 성적이 좋지 않은 아이들이에요. 근데 전혀 관심이 없으세요. 그러니까 이게 성적이 안 좋은 게 무조건 부모님 탓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다음에 또 자녀 성적이 안 좋은 경우에는 어떤 경우들이 있냐면 학습에 대해서 그, 그 학생의 선택권이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저는 이거 진짜 자주 봤거든요. 뭐냐면은 그 부모님들께서는 그러니까 이게 또 1번이랑 겹치는 건데 애의 학습에 관심이 있는 거를 어떤 식으로 표출하시냐면 이 학원이 좋대, 저 학원이 좋대. 이걸로 푸세요. 보시면은 그 학원이 좋고 나쁘고를 또 어떻게 판단하시냐면 이렇게 판단하세요. 저기 전교 1등 다닌대. 근데 이거는 아마 학원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면은 저한테 무조건 공감을 하실 텐데 전교 1등은 어디 내놔도 전교 1등 해요. 그러니까 아니면 여기에서 뭐 최상위권 몇 명은 누구나 다 그래요. 저도 그냥 솔직하게 얘기해요. 얘는 그냥 어디 가서도 전교 1등일 거라고. 그 저는 그런 부분들이 되게 답답하더라고요. 그냥 전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도 이제 같이 공부하는 저한테 공부하는 학생들 중에 성적이 괜찮은 학생들이 있는데 전 그 학생들 얘기할 때도 야 너는 시간의 문제였지. 내가 시간을 땡겨줄 수는 있었어도 넌 그런 근성이었으면 어차피 너는 지금 성적이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약간 그걸 좀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도와주는 사람인 거지. 근데 그 이분들이 저기 전교 1등 다니니까 너 저기 한번 가봐. 아니면은 저기가 괜찮대. 저기 가봐. 이런 식으로 해요. 근데 이분들이 그 판단 능력이 없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게 그러니까 판단 능력이 없다기보다도 판단을 하고 싶어 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게 더 좋은지, 이 여기 수업은 다 그전 수업에 비해서 어떤 부분에서 더 뭔가 이 우리 아이가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해서 해결해 줄 수 있는지. 이게 왜 그러냐면, 애초에 왜 그러냐면 1번이랑 연결되는 게, 그냥 자녀가 어떤 학습의 어려움을, 자녀가 겪는 어려움에 관심이 하나도 없어요. 제가 이걸 학부모님들을 비판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저는 너무 많이 봐서 그래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 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게, 학원이나 과외는 스터디 메이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가 만약에 과제를 못하면요, 그냥 뭐 학원에 보내가지고 새벽까지 붙잡아서 뭐 제가 왜, 그러니까 저는 그런 얘기 들으면 약간 솔직하게 이런 말씀 드리고 싶거든요. 그 왜요? 그게 무슨, 뭐가 좋은데요? 그렇게 하면? 그 제가 학생들 얘기하는 그것도 있는데, 이거 초등학교, 중학교 막 이런 시험이 아니라 사고력을 요구하는 거예요. 제가 대신 생각해 줄 수가 없어요. 이건 학원이나 과외 선생님이 대신 생각해 주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 얘가 어쨌든 생각할 수 있게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생각할 여지를 주는 거고, 그, 그 학생 스스로가 이거를 안 할 거면은 어차피 학습은 안 돼요. 그러니까 학생이 그 학습을 안 하는 것 같으면, 학습에 대한 의지가 없으면은, 저 극단적으로 말씀드려가지고 굳이 그렇게 학업에 많은 그 금전을 투여할 이유가 좀 없는 것 같기도 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이게 적절할지 부적절할지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저는 그 이 가정 환경이 엄청 크더라고요. 이게 전형적으로 그 공부를, 그러니까 공부라고 안 하고요, 성적이 좋지 않은 학생들의 학부모님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비판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뭐 부모님들 중에서는 이걸 보시고서 이거 뭐 내 얘긴가 싶기도 한데, 그 부모님들 중에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이러세요. 근데 공부를, 그러니까 성적을 좀, 그 학업 성취가 좋은 학생들의 부모님은 대부분 뭐가 있냐면, 학습에 있어서 최종 결정권은 언제나 학생에게 있어요. 근데 다만 이 학생을 마구잡이로 방임한다라는 측면이랑은 되게 다릅니다. 이거는 아까 얘기한 무관심이랑 똑같고, 이게 방임은 절대 아님. 절대 아니에요. 그 이분들은 계속해서 뭔가를 찾으려고 해요. 근데 찾아가지고 학생에게 뭘 하냐면은, 전달해 줄 때도 다른 방식으로 전달해 줘요. 학생에게 혹시 이러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이런 옵션도 있다. 이렇게 해서 네가 결정해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학생 입장에선 이걸 어떻게 느끼냐면 압박으로 느끼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게 나쁜 게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이런 어려움을, 왜냐면 얘네들도 압박은 느껴야 돼요. 당연히. 그러니까 제가 좀 의아한 것 중에 하나가 또 그거예요. 아까 이제 못 얘기했는데, 아, 너무 자기 그 자녀분들을, 스스로 이제 자녀분들을 너무 딱하게 생각하세요. 근데 비온 뒤에 땅 굳는다고 그런 어려움과 근면성실과 뭐 힘든 걸 헤쳐나가는 거 없이 얘가 어떻게, 그럼 뭘, 어떤 방식으로든 성공할 수 있을 거라고, 인생에 있어서, 얘 인생에 있어서 성장이 있을 거라고 기대하면 안 되지 않을까요? 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너무 당연한 얘기로. 그 이런 옵션도 있다. 네가 결정해라. 네가 어려움 겪고 있는 거. 그러니까 압박을 주는 것처럼 느끼겠지만은, 그게 뭐 나쁘다 이렇게만 자꾸 얘기하실 게 아니에요. 얘도 그런 압박감 같은 거나 스트레스는 당연히 자녀들도 느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학생에게 이런 어려움 겪고 있다. 뭐 근데 이런 옵션도 있다. 그러면 얘 입장에서, 그 학생 입장에서 어떻게 느끼냐면, 부모님도 계속 나한테 관심이 있다. 이런 긍정적으로 보는 경우도 있고, 내가 이제 하는 거에 대해서 계속 지켜보고 있구나. 이제 부모님께서 이런 것도 있어요. 저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어느 정도로 관심이 없다라고 그러냐면은, 애가 부모님한테 성적표를 안 갖다 주는데 그걸 그냥 방치하는 부모님들도 진짜 많아요. 그 성적표는 애가 무슨 사춘기라서 안 된다. 뭐 이런 게 뭐가 있어요? 왜 그런 거에 대해서 그거를
학부모님들께서 명확하게 주지시켜야 돼요, 당연히. 야, 그러면은 너는 직업이 학생이라서 네가 하는 성과에 대해 가지고 당연히 내가 이런 지원을 하고 있고 넌 당연히 이걸 해야 되는데 논리적으로 너 이거 안 갖다 줄 거면은 너 그럼 지금부터 내가 굳이 너를 부양해야 될 의무가 뭐가 있니?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가슴은 아프시겠지만은 그 얘가 지금 이런 지원을 받고 있는 거는 당연히 어떤 결과를 내기 위해서 얘가 지원을 받고 있는 거잖아요. 학원을 보내든 과외를 보내든 아니면 학교 같은 걸 가든 뭐 학교에 태워다 주시든 픽업을 해 주시든 이런 걸 하는 거 그 이유거든요. 그 얘 애들이 일단 기본적으로 너무 그 막 힘들어한다 막 이런 것들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마세요. 일단 너무 깊이 생각하세요. 요새 제가 대체로 봤을 때는. 근데 부모님들이 어쨌든 이런 거가 이제 기본적으로 돼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부모님들이 반드시 무슨 학생들이 부교재를 못 쓰는지 이런 걸 아는 건 아니지만요. 학생이 겪는 학업상의 어려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비교적 엄청나게 구체적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소위 뭐냐면은 자녀와 대화를 해요. 그 자녀와 대화를 그리고 자녀가 만약에 사춘기라서 대화를 못 한다고 해도 대화를 계속해서 시도하고 싶어 하세요. 이게 되게 큰 차이예요. 그 이 애들이 자녀들은 기본적으로 학업상의 어떤 어려움들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냐면 이게 학생들이 이제부터는 뭘 어려움을 겪는 걸 어떤 어려움을 겪는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로 여러분들 자녀들이 대부분 겪는 거는 자존감 문제예요. 이 자존감 문제는 뭐냐면 학교마다 범접할 수 없을 정도로 확고하게 최상위권 아니 극상위권이라고 얘기할게요. 극상위권 학생 이런 걸 보면서 이 친구들이 박탈감을 많이 느껴요. 근데 이 극상위권 학생들은 기본적으로 당연히 그 이제 일반적인 학생들에 비해서 당연히 저는 이거를 그냥 굳이 숨겨야 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당연히 유전적으로 좋은 지능을 물려받은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제가 이제 가르쳐 보면 그걸 많이 느끼거든요. 근데 이런 학생들이 아니더라도 극상위권이 되는 게 일반적인 지능의 학생들이 불가능하냐? 그거는 절대 아니에요. 지금 현행돼 있는 입시제도 안에서는. 근데 얘들이 박탈감을 느끼니까 뭐가 느끼냐면 허탈감을 느끼고 그다음에 공부를 하기 싫어져요. 쟤는 저렇게만 해도 되는 건데. 근데 이제 극상위권에 대해서 얘들이 이제 갖고 있는 가장 큰 착각은 뭐냐면 아까 전에 얘기했었던 거의 연장인데 일단 기본적으로 그 사고 능력을 키우는 게 굉장히 잘 발달이 돼 있었거든요. 어린 시절부터. 그러니까 그 쉽게 말씀드리면 글을 많이 읽어요. 그 이게 황당한 얘기인데 입시하고 상관없는 것 같은 환경인데 입시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뭐냐면 정해진 시간 안에 주어진 텍스트를 그것이 수학의 경우에 식처럼 뭐 나왔다던가 아니면은 뭐 그게 다른 언어로 나왔다던가 영어처럼 그런 거와 상관없이요. 이 시험의 요체는 입시 시험의 요체는 정해지고 한정된 시간 안에 얼마나 다양한 퍼즐처럼 흩어져 있는 개념들을 혹은 내가 암기했던 내용들을 빠른 시간 안에 명확하게 조립하느냐의 문제거든요. 제가 좀 말씀을 좀 길게 드렸는데 다시 얘기하면은 요거 자체가 이제 요구하는 내용은 얼마나 꼼꼼하고 얼마나 글을 잘 읽느냐예요. 그냥 꼼꼼하게 빠짐없이 글을 잘 읽느냐. 하지만 빠른 기간 안에 빠르고 꼼꼼하고 정확하게 잘 읽느냐. 텍스트를. 그러니까 글을 많이 읽었던 친구가 무조건 유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니까 그런 거예요. 지금 있는 애들은.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제 무기력의 문제예요. 이 무기력은 위랑도 이제 이어지는 것 같은데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특징이 뭐냐면 아까 얘기했던 거에 또 연장인데 어린 시절에
글을 잘 안 읽어봤어요. 그리고 그런 가정 환경이 아니었어요. 글을 자주 읽는 듯한 가정 환경이. 그러니까 얘도 텍스트나 뭐 이런 것들을 전혀 접한 게 없는 거예요. 이제 어린 시절에. 그러니까 이 친구들 특징이 뭐냐면 이 친구 만약에 이게 학생을 보고 있으면 학생한테 이걸 물어보세요. 수학 성적이 안 좋은 애는. 뭘 물어보냐면 수학 문제 중에 그냥 한국어가 많이 들어가 가지고 좀 길게 나온 문제 있잖아요. 이 문제가 답을 구하라지 말고 물어보는 게 무엇인지 정리해서 나한테 한번 말해달라고 해보세요. 이거 100이면 100 말 못해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무기력에 빠진 거거든요. 뭐냐면 이 수학 문제 자체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조차 이제 읽는 거가 텍스트 읽는 거가 이제 힘들다 보니까 아 이거 그냥 대강 이런 뜻이겠지 이래서 질문을 이해를 못해요. 이런 게. 이게 아닐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생각보다 되게 많습니다. 이게 그게 제가 거의 확신하건데 5등급의 한 70%, 5등급 이하의 70%는 거의 대부분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글을 안 읽거나 가지고. 그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요. 그러니까 의미 없고 그다음에 부모님 주도의 학습이 오래된 학생의 경우 이 친구들이 이제 뭘 하냐면은 불신이 생겨요. 그 부모님의 어떤 선택에 대한 무작정스러운 불신이 생기는 데다가 그 대부분 그리고 부모님 주도의 학습을 오랫동안 고등학생이 돼서까지 이제 시키는 부모님들의 경우에는 어 그니까 아까 말씀드린 관심 없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냥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냥 그런 그 요소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엄한 경우가 되게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되냐면 학생은 납득을 못해요. 이걸 해야 되는 이유를. 근데 마찰이 싫어서 하라는 대로 해요. 부모님이. 그러니까 부모님이 이걸 인정하셔야 돼요. 아무리 성적이 안 좋은 자녀라고 할지라도 자녀가 학습과 연관돼 있는 어떤 뭐 자기가 어떻게 공부해야 돼야 될지에 대한 어떤 계획이나 느낌 같은 거는 부모님보다 훨씬 더 정확해요. 그거는 각자가 스스로 느끼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환경을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이 학생들이 그거를 못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하시는 거는 마지막으로 이 친구들이 겪는 게 또 뭐가 있냐면 이제 무기력증이나 자존감 문제 빼고도 어 이제 그냥 이 저는 이게 되게 크다고 하는데 체력 문제가 엄청 커요. 이 체력은 얘가 건강을 못 챙겼다 이런 거보다도 뭐냐면 저 이거 진짜 전 너무 강조하고 싶거든요. 휴대전화가 되게 큽니다. 휴대전화 저는 무조건 나쁘다고 생각하는데요. 수험생한테 어떤 부분이 나쁘냐면 휴대전화를 영리하게 쓸 수 있는 사람이면 상관없어요, 자녀가. 근데 이 휴대전화로 뭘 하냐면요. 방 안에 틀어박혀서 이걸로 게임 아니면 인스타, SNS 등등 이걸 하거든요. 이게 어차피 그 학원에 보내면은 뭐 저 같은 경우에는 뭐 만약에 핸드폰 한다 이러면은 아주 그냥 불호령이 떨어지니까 당연히 못 쓰는데 이게 뭐가 문제가 되냐면 당연히 다음 날에 잠을 잘 잔 상태로 일어나야지 학교 수업이든 학원 수업이든 열심히 하거든요. 그러면 이게 휴식을 방해해요. 그래서 그 다음 날 되면은 그냥 졸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 학생들 중에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게 겉멋인데 뭐냐면은 제가 이런 식으로 얘기할게요. 자기가 실수인 척하는 허수 집단이 있어요. 이 학생들의 경우에는 뭐가 있냐면은 자기 성적은 애매해요. 3, 4 등급. 제가 이렇게 얘기하진 않을게요. 그러니까 뭐 이 등급이 뭐 어떤 정도의 뭐 대학에 갈 수 있다 뭐 이런 거는 제가 함부로 평가하진 않을 텐데 객관적으로 말씀드려서 인서울 자체는 힘든 등급이죠. 요런 거가 애매한 이제 등급인데 그리고 요거 3등급에 대한 어떤 환상이 있는데 3등급 애들도 기본적으로 공부 안 해요. 그러니까 그 공부를 안 한다라는 게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고 사고를 하려고도 안 하고
그냥 1, 2등급 이런 학생들에 비해서 순수한 공부 시간도 대부분은 월등하게 부족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네, 이게 자기 성적은 3, 4등급인데 계속 뭘 원하냐면은 이제 어이없는 거를 계속 원해요. 이제 얘들은 뭔가 성적이 안 나오는 거에 대해서 이유가 늘 생겨요. 그게 학원이 될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교우 관계일 때도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 뭐 또 학교에서의 생활, 뭐 학교 선생님이 뭐 이랬다 저랬다 뭐 이런 얘기들이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그 이런 거 때문에 성적이 안 나올 순 없어요. 이런 거하고 그 얘가 공부 안 하는 거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없어요, 사실. 그 성적은요, 기본적으로 공부를 정상적으로 하면은 제가 이런 말씀 드리긴 좀 그렇지만은 아무리 잘못된 공부 방식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충분한 시간을 투여하고 정상적으로 멍 때리지 않고 했었으면 집중해서 했었으면 뭐 3등급은 나와요. 그냥 아무리 못해도 그 뭐 내신이든 모의고사가 됐든 간에 그게 잘하는 건 아니거든요. 3등급이. 그러니까 저는 그 좀 이렇게 답답한 게 이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 부모님들께서 요런 것들을 지금 중학생이든 아니면 고등학생이든 잡아주시지 않으면요. 요런 것들에 대해서 그리고 아니면 잡아주시거나 아니면 너무 과도하게 지금 참견 중이신 부모님들께서 멈추시지 않으시면요. 그 자녀가 성적이 의미 있게 오를 가능성은 저는 거의 없다고 생각해요. 좀 그 기본적으로 그 환경을 만들어 주시고 전 제일 큰 게 그거거든요. 그 아까 맨 처음부터 얘기했던 건데 그게 90% 정도는 제가 이제 겪었던 부모님 90%는 그냥 진짜 던져 놓고 아무 신경도 안 쓰세요. 정말 이렇게 말씀드리기 너무 송구스러운데 저는 어떻게 느끼냐면요. 교육적인 측면에 있어서의 방치라고 느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냥 해놓고 그냥 알아서 하겠지 이러면서 제 그 몇몇 경우는 부모님들께서 꼭 체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이걸 안 하세요. 그러니까 그 자녀가 끈기 있길 바랄 거면 자녀가 끊기는 상태가 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세요. 부모님들께서. 근데 그런 환경을 안 하면서 그 자녀가 그렇게 끈기 있게 할 거라고 그냥 그렇게 강요하면 어떻게 얘가 뭘 해요? 그걸 하면서 그 부모님들 그냥 솔직하게 말씀드려 볼게요. 얘들 하는 게 지금 우리 회사 다니는 걸로 기준으로 얘기하면 회사 출근 시간도 일반적인 회사보다 한 1시간 정도 빨라요. 그다음에 얘들 그 기준으로 하면은 야근도 거의 맨날 하는 거고 주말 특근도 무조건 하는 거예요. 주말에 학원 막 다니고 이러면서. 근데 지금 이렇게 하는데 지금 그냥 학교 가는 것만 해도 얘 대단하다고요. 학교 가가지고 가 있고 학원에 가서 앉아 있는 것만 해도 부모님 정말 송구스러운 말씀인데 부모님께 이거 3년 하라 그러면 부모님도 하시기 힘들어요. 근데 얘한테 추가적으로 이걸 해라 저걸 해라. 근데 이렇게 안 하면 성적이 안 오르니까요. 요걸 하는 거를 요구하실 건데 부모님께서 그냥 이거를 관심을 하나도 안 가져 주시고 그냥 알아서 하겠지 이러면서 그냥 내비두시면서 얘가 잘 오를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부모님께서도 당연히 그 환경을 만들어 주려고 최선의 노력을 하셔야 돼요. 제가 이런 게 너무 그 부모님들 보면서 답답하더라고요. 이게 그 부모님들이 잘했다 잘못했다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요. 그냥 지금 이거를 혹시라도 보시게 되면은 즉시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러니까 환경을 만들어 주세요. 얘가 어쩔 수 없이라도 지금 그 습관을 들일 수 있는 환경이요. 그러니까 제가 더 말은 길게 안 하고 오늘 이제 지금 이렇게 부탁드릴 거는 여기서 요 정도에서 마무리는 하겠습니다. 이게 좀 긴 내용인데 좀 봐주셔서 감사하고 너무 기분 안 상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좀 환경을 만들어 주시는 거에 좀 집중을 꼭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길었는데 봐주셔서 감사합니다.